자, 이제 첫 번째 이제 K리그 경기. 수원FC 대 이제 광주FC. 자, 일단은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최근 7경기 연속 승리 없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평균적으로는 수비가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한 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뭐 이제 홈이든 원정이든 간에 좀 실점이 좀 큰 그런 수원FC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제 수원FC 입장에서는 조금 희망적인 요소가 이제 직전 전북 상대로 1실점을 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경기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전북 상대로 실점이 적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1실점한 게 다행일 정도로 좀 수비가 많이 허술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원FC가 뭐 1실점을 하든 20점을 하든 그 수비부터 일단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는 중으로, 이제 FA컵에서 이제 전북 상대로 이제 대패를 거둔 후부터 현재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게다가 특히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득점에서도 지금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수원FC가 좀 더 공격적으로 아무래도 나설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수비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공격을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라인을 올려서 이제 공격 전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그러다가 이제 종종 공격이 끊길 때 이제 좀 수비 뒷공간이 좀 많이 비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실점 위험성이 좀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번 광주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수원FC가 좀 공격을 할 때 거기서 만약에 끊겼을 때는 좀 실점 위험이 좀 크다. 네, 요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쵸? 왜냐면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공수 전환이 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좀 많이 약점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이번 시즌 이제 광주가 이제 수원FC 상대로 2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2경기 다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강한 면모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맞대결에서는 이제 수원FC 상대로 유효스팅을 14개나 기록을 하면서 공격 쪽에서도 굉장히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쵸. 물론 뭐 이제 그때와 다르게 지금 현재 광주의 그런 공격 전개가 좋지는 못하지만,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 광주가 좀 수비가 안 좋은 수원FC 상대로 공격에서 혈이 뚫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봤을 때 이거는 한번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한번 광주 쪽 승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주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원FC 대 이제 수원삼성. 자, 일단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봤을 때, 일단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정엽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지금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안병주 선수랑 그리고 아코스티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패배를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승리도 없기 때문에 썩 지금 만족스러운 성적을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윤정환 감독 부임 이후에도 이제 경기력은 좀 점차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승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운 그런 강원FC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원 삼성 역시 이제 최근 패가 없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울산과의 경기에서 이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경기력적으로는 이제 울산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쵸. 게다가 이제 울산과의 경기에서 이제 골이 폭발하면서 지금 이제 무승 행진도 끄는 그런 수원 삼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보다는 수원 삼성이 경기력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좀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리그 최하위권의 그런 대결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도 지금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 이번 시즌 좀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자,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리그 순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강원이 더 앞서긴 해요. 자, 하지만 지금 최근 분위기 그리고 경기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 삼성이 더 우세하고, 이제 직전 이제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울산까지 결국에 잡아내면서 강원과 달리 결과로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원정이라고 해도 수원 삼성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승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수원 삼성이 지금 경기력이 무리 올랐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원정이라고 해도 수원 삼성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 삼성 프랜승의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원 삼성 프랜승의 이제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C 서울 대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제 현재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리그 1위인 이제 울산도 이기면서 현재 지금 최상의 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지금 최근 뭐 2달 가까이 1패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성적 또한 지금 좋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이 이제 이 분위기를 이어서 이제 하위권을 지금 탈출할 수 있을지가 좀 관전인 그런 포인트고, 물론 뭐 지금 현재 인천이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FC 서울 역시 지금 홈에서는 3월에 이제 울산한테 진 이후로 지금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고, 그만큼 그리고 홈에서 공수 밸런스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인천이 상승세라고 해도 FC 서울 홈에서는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홈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좀 고려할 만한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지금 인천이 지금 2연승 중이긴 한데, 지금 3연승이 지금 3연승이 지금 없다는 거를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좀 서울 홈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걷자님 반갑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승패를 그냥 나누기보다는 고배당으로 가져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FC 서울 햄무 아니면은 무승부 중에서 하나를 고배당 잡이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쵸. 왜 지금 인천의 그런 상승세를 봤을 때 FC 서울이 홈에서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천 역시 이제 최근 서울 홈에서 이긴 적이 없고, 그리고 이번 시즌 3연승이 없다는 걸 고려했을 때는 인천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역배승보다는 좀 더 무승부 도전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전 대 이제 대구 FC. 자, 일단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덕근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경기 연속 승리 없고, 그리고 홈에서는 이제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은 없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홈에서 패가 없는 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인천과의 경기에서 이제 새로운 용병 공격수 이제 구택이 출전했는데 역시 이제 데뷔전이다 보니까 크게 좀 활약할 만한 그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구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K리그에 좀 적응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1승 2무로 현재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수비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지금 대전에 비해서 좀 대구 같은 경우에 좀 더 상승세를 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대구가 일단 볼 점유율이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대전이 점유율 면에서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팀 다 아무래도 공격 전개가 좀 빠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공격할 때는 이제 템포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었고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굉장히 좀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좀 한 가지 고려할 점이, 네, 오늘 이제 대전에 좀 비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비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공격 전개가 이전에 비해서는 좀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걷자님 별풍선 30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그럼 일단 바로 네,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걷자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30개 후원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따 이제 내일 아침에 있는 경기들은 오늘 저녁 8시 전까지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른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전에서 이제 비가 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은 공격 전개가 지금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네, 지금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걷자님. 네. 자, 일단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이번 시즌 대전이 이제 대구 상대로 이제 2경기 다 졌습니다. 그만큼 좀 상성상 대구한테도 많이 약했고, 게다가 이제 지금 대전이 이제 그때보다도 더 경기력이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지금 홈에서 경기를 한다고 해도 현재 지금 분위기랑 경기력이 좋은 대구 상대로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대구 쪽 프랜승을 보고, 그리고 2.5 기준 오버 한번 볼게요. 그쵸? 물론 이제 비가 온다는 그래도 이제 변수가 좀 있긴 한데, 그거를 약간 조금 염두를 해둬도 그래도 언더보다는 오버가 좀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과 대구 경기는 대구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네요. 자, J리그 한 경기, 빗셀고베 대 이제 가와사키. 자, 일단 이제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이제 사간도스한테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단독 리그 1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 요코마리와 승점은 같은데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다 보니까 지금 리그 1위에 지금 오른 상태고, 그리고 이제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수비도 이제 여전히 좋은데 공격이 지금 살아나면서 지금 당당하게 지금 리그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빗셀고베가 좀 많이 환골탈태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가와사키 역시 지금 리그 기준 2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원정에서 이제 요코마리 상대로 이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이제 요코마리가 좀 골이 취소된 게 많았고, 그리고 위협적인 장면도 많이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끈끈한 수비력으로 요코마리의 그런 공격을 좀 잘 제어했고,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극장골을 넣으면서 그리고 기대 이상의 그런 결과를 냈죠, 이제 가와사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와사키도 굉장히 좀 공수 밸런스가 좋고 경기력이 지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 이제 홈에서 지금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 거의 매 경기 승을 할 정도로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뭐 5경기 기준 1무 4패로 이제 가와사키한테 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가와사키도 좀 상승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번 경기 좀 고베 입장에서는 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물론 뭐 이제 가와사키가 이제 비셀고베 상대로 상대 전적이 우세했을 때는 가와사키가 좀 전성기 시절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런 요소도 있다고 봐요. 그쵸. 왜냐면 이제 그때 이제 고베랑 이제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격차가 많이 컸는데 지금 오히려 빗셀고베가 좀 더 좋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왔죠. 자,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무래도 이제 상대 전적이 이제 무시할 만한 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요 점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현재 가와사키 역시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뭔가 약간 빗셀고베를 함부로 물기는 좀 찝찝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보면은 그래도 가와사키 쪽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고베당으로는 무승부도전, 네, 무승부도전도 네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와사키 프랜승의 이제 무승부만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오후 경기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됐는데, 네, 분석이 이제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